미분율은 함수의 미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함수의 미분.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개념을 배운다. 자, 그래서 오늘 크게 배우게 되는 것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분계수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이 미분계수라는 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는 너를 이용해서 만든 도함수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가, 그리고 도함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에 함수의 미분을 하는 방법 중에서 조금 독특한 곱의 미분법이라는 거를 배웁니다. 맨 마지막에 나머지 정리와 미분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문제만 살피면 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이 단원 자체에서 중요한 거는 미분계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요. 뒤 이어서 나오는 미적분 원 전반에 대한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구하고 곱의 미분법을 수행할 줄 아는, 즉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를 여러분이 미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함수를 미분을 하는 것인가, 미분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됐죠? 자,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이전에 미분계수라는 건 사실은 정확하게는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극한이라는 거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미분계수 설명을 하려면. 그럼 이제 평균 변화율은 뭔지는 알잖아, 그지? 자,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때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이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너의 기울기라는 거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예요. 요거는 뭐 어려울 게 없다. 그죠? 여기까지.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만 주어지냐면 어떤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야.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 fx 주고 예를 들면 1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 한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물어보는데, 미분계수라는 거는 이와 같은 평균 변화율의 어떤 극한을 구하고 싶대. 자, 내가 이 B라는 점 있죠? 이 점을 너를 편의상 라지 B라고 부릅시다. 점점점 어디로 보낼 거냐면 점점점점 A를 향해서 다가가게끔 보내려고 해. 그렇게 되면 이 평균 변화율의 형태가 조금 변화가 있겠지? A라는 점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B라는 점만 A로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너랑 너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너랑 너를 연결하면 또 이런 식으로, 너랑 너를 연결하면 또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다가간단 말이야. 그럼 B가 A로 점점점점 다가가게 되면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상황으로 다가가게 돼 있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로 다가가게 돼 있어요. A라는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로 누가 다가가냐면 이 평균 변화율이 다가간다는 거야.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F 프라임 A라고 부르고, 이거를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용어에 조금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극한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누가 누구로 간다고 그래서 B가 A로 간다고 그랬죠. 앞에 리미트 B가 A로 향할 때 이 극한 값을 F 프라임 A라고 쓴다는 거야. 이렇게. 이 끝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x로 하자.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이게 뭐다? f 프라임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x가 1로 갔으니까 우린 1에서 만나고 있는, 1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거를 보시면 분모는 x좌표의 차이, 그러니까 구조가 애초에 평균 변화율의 구조랑 똑같아. x끼리 뺀 거 분의 함수값끼리 뺀 거야. 다만 얘네가 같은 점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한 거지. 같은 점으로 다가가면서 그것을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형태는 어떤 종류의 극한이냐면 0분의 0꼴의 극한이에요.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 단원 수업할 때, 야, 여러 가지 부정형이 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있고, 0분의 0도 있고, 0 곱하기 무한대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걔 중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0분의 0꼴이야. 왜냐하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미분계수를 다루기 위해서 배우는데, 미분계수가 바로 0분의 0꼴의 극한이거든. 너넨 0분의 0꼴의 극한을 잘 해결할 줄 알아야 돼. 0분의 0꼴의 극한은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뭘 목적으로 한다? 약분을 목적으로 한다. 약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들은 인수분해, 통분, 유리화, 조립제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 단원은 굉장히 강조했고 함수의 극한을 철저히 공부를 하셨으면 연속은 걔보다 약간 쉽고 미분계수는 사실은 걔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0분의 0꼴의 극한이다. 너가 너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야. 너네가 극한식을 주고 걔로 미분계수로 이제 바꿔서 미분계수 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미분계수를 주고 극한식에 대한 계산을 하거나 이거를 오가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볼까? 자, 문제에서 이걸 알려줬어. f'2가 3이래. 근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4분의 2 fx 빼기 2f2 뭐 이런 거를 구해달래요. 예를 들면 우리는 f'2가 3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거를 극한식을 준 거더라고. 이렇게 2로 갈 때 x가 빼기 2고 분의 fx 빼기 f2 너가 너라는 걸 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극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거를 구하라는 소리라고. 그럼 분모를 일단 인수분해해서 x 빼기 2, x 플러스 2로 묶을 수 있잖아. 분자 같은 경우에는 2로 묶어주시면 2의 fx 빼기 f2잖아. 근데 이제 구조가 보이죠? 아, 얘를 여기다가 나눠준 게 넌데 극한이 3이니까 이만큼이 3이고 얘는 x가 2로 가면 4인데 2랑 약분이 되면 2고 답은 2분의 3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미분계수라는 거는 조금 특별한 종류의 극한에 불과하니까. 너네가 극한을 가지고 극한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변형들을 이제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했는데 여기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변형들이 나옵니다. 요게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B 대신에 X로 바꿨죠. 어차피 B가 변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X라는 문자로 바꾼 거고 사실 문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봐야 돼. 얘네끼리 서로 뺀 게 여기 있고 여기는 함수에다가 각각을 대입해서 서로 뺀 게 존재하게 되면 그런 형태가 미분계수의 형태이다를 기억을 해라.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F'A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이 미분계수식의 형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얘는 지금 B가 A로 다가가는, B를 이제 X로 바꿔주면 X가 A로 다가가는 이런 식의 형태이고 여기서 X-A를 치환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너를 H라고 불러볼게. 이렇게. 그럼 X 빼기 A를 H라고 치환을 했으니 H는 어디로 가니? X가 A로 다가가면 분모는 0으로 가죠. 애초에 0분의 0꼴의 극한이었으니까. 그러면 식을 다시 쓸 수 있어. 리미트. 이제는 H가 0으로 가게 되고 H 분의 F의 자 X 대신에 A를 이항시켜서 A 플러스 H라고 쓸 수 있습니다. 빼기 FA는 그대로. 자 이것도 역시 F'A라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동일해. 잘 봐.
지금 요 괄호 안에 있죠? 이 괄호 안에 것들을 뺀 게 너야. 너에서 너를 뺀 게 너야. 그지?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같은 x값으로 다가가야 돼요. a 플러스 h와 a는 h가 0으로 다가가면 같은 곳으로 가고 있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 미분계수라는 거는 a에서의 극한이니까 원래 함수의 극한에서 a로 다가가는 극한은 양방향이 있었어. a에서의 좌극한이 있고 우극한이 있죠. 그럼 미분계수도 당연히 a에서의 좌극한에 해당하는 미분계수가 있고 우극한에 해당하는 미분계수가 있을 거라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좌미분,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좌극한이면 좌미분계수, a가 플러스면 우미분계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자, 요게 a에서의 좌미분계수라고. a 플러스가 되면 a 우극한이니까 똑같은데 우미분계수가 된다고. 극한이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좌우 극한이 같아야 극한이 존재하는 거니까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미분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존재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극한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f'a가 존재하지? f'a가 존재하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불러요. 미분 가능.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a에서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 연속성 판단과 유사하게 어떤 fx에 대해서 a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이제 여러분한테 판단을 시키게 된다고. 얘는 a에서 미분 가능한가 이렇게 딱 물어본다고. 자, 연속성 판단은 개 쉬웠어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었지, 그지? 연결돼 있으면 연속이었어. 미분계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미분계수는 물론 그래프 놓고 봤을 땐 사실 쉽기는 쉬운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자, 이와 같은 종류의 극한이 존재를 해야 돼. 근데 봐봐, 내가 x가 a로 다가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어떤 f'a가 된다라는 것은 일단 미분이 가능하려면 봐봐, 분모는 일단 0으로 가고 있어. 그지? 그러면 어떤 수렴하는 극한이 존재하려면 너의 분자 역시 0으로 가야 돼요. 맞아? 이게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우리가 fx분의 gx에서 분모가 fx가 0으로 가면 gx도 0으로 따라간다. 약간 그래야지만 극한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야. 얘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의 연장인데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항상 0으로 갈까? 자, 이거를 x로 보낸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이 분자 부분은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가 얘가 0이라는 소리는 사실은 무슨 소리냐면 fa는 어차피 정해진 값이니까 사실은 너의 극한 값이 fa라는 소리예요. 맞아? 자, 좌변은 a에서의 f라는 함수의 극한 값이고 우변은 a에서의 함수 값이에요. 둘이 서로 같다는 게 정의상 뭘 뜻해요? fx는 a에서 연속의 개념이죠. 그죠? 연속성이 있어야지만 fx의 극한이 fa가 되면서 분자가 0으로 다가간다고. 연속이 아니면 애초에 0으로 다가가질 않아요. 잘 봐. 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또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아래 거 뭐 어디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과 연결하는 거지. 여기랑 A고 A는 가만히 있고 B라는 점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다가온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연결되죠. 평균 변화를 막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평균 변화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B가 A로 다가가면서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너의 우극한과 너의 함수값은 둘이 같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 다가가요. 그죠? 보여? 얘가 점점 일로 다가가면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 다가가죠. 이거의 기울기를 뭐라고 정의할 거야? 얘는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얘는 기울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한데 이런 것도 아니고 기울기 자체가 정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정의가 안 되지. 미분계수 정의가 안 되니까 극한이 존재하지가 않지. 왜냐면 0분의 상수꼴이거든. 그러니 너는 존재하지 않고 미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fx가 연속일 것이야. 자, 두 번째. 그럼 fx가 연속이기만 하면 다 미분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어. 대표적인 함수가 바로 뭐냐면 발레가 절대값 x라는 함수예요. 자,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그지? 절대값 x를 0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0에서. 내가 극한식을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냐면 0으로 보낸다고. 분모에는 x 빼기 0을 써주고 분자에는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0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x분의 절대값 x. 혹시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x분의 절대값 x 개만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이번에 고3 7월 모의고사 20번에도 정확히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x 빼기 4분의 절대값 x 빼기 4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랑 약간 평행이동만 한 거지. 아,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함수야. 자,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x가 음수면 마이너스 1로 가다가 x가 0보다 커지면 플러스 1로 가는 함수예요. 기억나? 왜 이렇게 되지? x가 0 마이너스 x가 음수가 되면 절대값 x가 뭘로 밖으로 나오냐면 마이너스 x로 나와요.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 그대로 나오고 x분의 x니까 약분돼서 1이 나오지. 그래서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가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상수함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0에서는 정의 자체가 안 되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봐봐. 자, 이와 같은 함수의 좌우 미분계수를 구하려고 너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봤어. 그랬더니 1과 마일이 나와. 사실은 당연하지. 왜냐면 자, 이 점을 A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B가 오고 이쪽에서 B가 다가왔을 때 자, 얘네를 막 연결을 해. 기울기가 어때 다? 기울기가 다 1이죠. 이쪽하고 연결한 건 다 기울기가 마일이지. 그러니까 이쪽은 1짜리 상수함수, 이쪽은 마일짜리 상수함수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니 둘의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다르고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다르면 미분계수가 극한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좌우 극한이 다르니까. 좌미분, 우미분계수는 따로따로는 존재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x는 a에서 미분 불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절대값 함수가 대표적인 미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을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하면 너 E면 X는 A에서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 보통 미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어떤 함수가 연속이기 위한 조건은 뭐다? 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뭐다? 첫 번째 전제가 연속일 것. 연속이더라도 미분이 안 될 수 있다. 언제? 좌우 미분계수가 다를 때, 즉 좌우 미분계수가 같을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그래프를 준다 치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여기 딱 봐도 불연속이죠? 딱 봐도 불연속이죠? 이거 두 개 미분 안 됩니다. 미분 불가. 자,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은 가능하지만 이쪽에 좌 미분계수는 이렇게 생겼고 너의 우 미분계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누가 봐도 둘이 서로 불일치하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점을 첨점이라고 부릅니다. 첨점. 뾰족할 첨자를 써서 첨점이라고 불러요. 첨점에선 미분이 안 된다고. 절대값 x 같은 함수도 뾰족하잖아. 아까 어떻게 그랬어? 이렇게 뾰족하게 그랬지. 그지? 뾰족한 함수는 미분이 안 된다고. 반면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다 어떻게 생겼냐면 부드러운 곡선의 모양이에요. 물론 직선의 모양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직선 한번 직선으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직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간 뭐 이렇게 연결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모양이 우리가 미분 가능한 형태가 된다. 됐죠? 그래서 이쪽에서 미분 계수에서는 두 가지를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미분 가능성 판단이에요. 미분 가능성 판단. 두 번째는 미분 계수, 식변형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미분 가능성 판단은 뭐라고 그랬냐면 연속 and 좌우 미분 계수가 같을 것. 좌미는 의미. 요거를 하는 거고, 미분 계수 식변형은 이제 요 구조적인 거를 기억을 잘 해서 우리가 미분 계수로 바꿔 나가는 방법인데, 그거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줄게요. 자. 지금 미분계수 형태가 두 가지라 그랬지? 너랑 또 다른 하나가 h가 0으로 갈 때 f a 플러스 h 빼기 fa 나누기 h. 자,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계수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하나는 꼭 가만히 있는, 얘를 정점이라고 부르고, 움직이는 x가 a로 다가가는 쪽, 이쪽을 동점이라고 부릅니다. 정점 하나와 동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약간씩 변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f 1 더하기 h제곱 플러스 2h가 있고 빼기 f1 나누기 3h가 있다고 칩시다. 너는 얼마인가? 자,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f'1이 2라는 값을 알려줬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너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항상 h만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해. 중요한 거는 너와 너가 같은 곳으로 다가가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랑 너랑 같은 곳으로 다가가면서 둘을 뺀 값이 분모에 존재하는가. 근데 분모에 존재하지 않지. 분모에 존재해야 무슨 형태냐면 미분계수 형태예요. 분모에 존재하지 않으니 일단 없는 거는 여러분이 갖다가 빌려서 써줍니다. 자, 일단은 h제곱 더하기 2h를 여기다가 살짝 써줘.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 형태잖아.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었잖아. 원래는 3h였고 이게 원래 이렇게 곱해졌다는 거는 분모에다가 곱해준 거니까 이거를 다시 분자에다가 다시 한번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분자 분모에 동일하게 h제곱 더하기 2h를 곱한 거지. 지금 너에서 너를 뺀 거를 분자 분모에 동일하게 곱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부분이 이제 무슨 형태가 돼? 이건 우리는 1에서의 미분계수 형태가 된다고. 언제 1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너랑 너랑 서로 같은 1이라는 값으로 다가가고 있죠. h가 0으로 가면 얘가 f1로 가니까. 그러면서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분모에 있으면 돼요. 이와 같은 구조가 되면 돼. 꼭 두 개의 문자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큰 덩어리로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면 너에서 너를 뺀 게 분모에 나왔고, 자,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h가 0으로 다가가면 이쪽은 0분의 0꼴의 극한이야. 어차피 h로 약분이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럼 h가 0으로 가면 뭐만 남아? 3분의 2만 남죠. 얘는 뭐의 정의라고?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이건 그냥 f'1을 갖다가 써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f'1 곱하기 3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4 이런 식으로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계수식 변형이 극한의 구조에 대한 변형을 계속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분모를 바꿔줍니다. 항상 분모를 바꿔서 요 형태로 바꾸고, 왜 분모를 바꾸냐면 요 괄호 안에 거는 내가 변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너에서 너를 뺀 거를 분모에다가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또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해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3승 빼기 1 분의 fx 제곱 빼기 f1 너가 2래요. 이때 f' 1의 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해볼게요. 단 fx는 다항함수. 자, 이렇게 줍시다. 잘 봐. 너네가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괄호 안에는 건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미분계수 형태가 되는지를 보려면
미분계수는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의 특별한 극한이라고 했어. 그럼 일단 0분의 0꼴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 갖다가 넣어볼까요? 1 들어가면 0이지. 1 들어가면 F1 빼기 F1이니까 0이지. 그지? 0분의 0꼴이 된다는 거는 알았어. 근데 아이고 여기서 요 괄호 안에 것끼리 뺀 게 분모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게 들어가 있잖아. 얘를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게 아니야. 괄호 안에 것끼리 뺀 거를 분모에 쓰는 게 먼저라고. 분모에 곱해주고 분자에 곱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어떻게 되냐면 자 f의 x제곱 빼기 f1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1 x3승 빼기 1 이렇게 된다. 지금 원래 거랑 식이 똑같죠 그러면. 근데 x가 1로 간다는 거는 당연히 x제곱도 1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너에서 너를 뺀 게 너 빼기 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뭐에 정의가 되냐면 f'1에 정의가 된다. 근데 이 값은 약분이 되죠. 0분의 0꼴의 극한이라서. 안 쓸게요. 이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분자는 x 플러스 1, 1 들어가면 3분의 2 나와요. 이렇게. 곱한 게 2니까 f'1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푼다. 이게 미분계수의 식의 변형이에요. 이게 이쪽 단원에서는 이것 자체로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고. 됐어요? 자, 또 해볼까? 이번에는 h를 이용한 변형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저 비슷한 거. 리미트 0으로 가는데 f1 더하기 h 빼기 f1 빼기 h 나누기 h 너는 얼마인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대. 단 f'1은 3이다. 자, 이렇게 줬대요. 구조적인 것만 맞춰주면 돼. 잘 봐.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근데 너에서 너를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2h가 남아요. 그지? 근데 우리는 원래 h였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준다고. 이렇게. 이제 요거에서 요걸 뺀 게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h가 0으로 다가가면서 얘네가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돼. 얘는 1로 가고 얘도 1로 가죠. 그러니까 같이 1에서 만나는 거고 그러면서 이거 자체가 1에서의 미분계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f'1 곱하기 2가 된다고. 이렇게. 구조를 계속해서 맞춘다고. 어떻게 맞춰준다? 괄호 안에 것끼리 뺀 게 분모에 존재하게끔 맞추고 그 맞추는 과정에서 불일치한 부분을 따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고. 너를 계산하든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리미트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갈 때 f 1 더하기 2x분의 1 빼기 f1 곱하기 x 너는 얼마인가? f'1은 뭐 똑같이 3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다고 할게. 그럼 봐. 지금 애초에 이 x가 곱해진 거는 사실은 뭐냐면 분모에 x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인 거야. 그지? 원래는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어도 돼. 사실 그냥 x라고 써놓고 봐봐. 얘가 원래 x분의 1이라고 치면 일단 쓰자. x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는 거 보이지? x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도 0으로 가요. 그럼 f1이고 f1이니까 미분계수 형태가 될 거라는 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미분계수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야 되나? 그래서 너에서 너를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된다며. 근데 우리는 2x분의 1이 아니라 x분의 1이 있잖아. 그럼 2x분의 1 일단 써준다고 이렇게. 써주고 다시 2x 곱하고 여기 원래 x가 있었죠? 이렇게. 그럼 이제 원래 식과 같지, 그지? 그럼 이 부분은 어때? 너분의 너는 따로 계산이 가능하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얘를 f'1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 여기가 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어도 답은 똑같다. 왜? 어차피 x는 무한대로 가니까. 너분의 너는 2분의 1은 똑같겠죠. 그죠? 요런 정도까지 식변형을 배우고 나면 이쪽에서는 그래도 대다수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답은 2분의 3이 나와요. 2분의 3.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요 미분계수를 이제 잘 정의를 했는데 원래 이쪽 파트가 깊게 들어가면
되게 막 복잡한 게 많아요. 좌미분, 우미분계수 표현도 있고 이게 근데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알아가셔도 전혀 문제는 없다. 일단은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미분 계수라는 거는 한 점에서의 어떤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죠. 여기서는 A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거를 A라는 점이 아니라 A가 아닌 어떤 X로 일반화를 하고 싶은 거야. A라는 문자 대신에 요 A 대신에 내가 A 자리에 X라는 걸 이렇게 대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H가 0으로 갈 때 F X 더하기 H 빼기 FX 나누기 H 요게 F 프라임 X 이렇게 된다고. 즉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냐면 원래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편의상 fx를 이런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너네가 f'1을 구하고 싶어요. f'1은 얼마인가?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미분계수의 정의상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의 f의 1 더하기 h에서 f1을 빼는 거죠.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였어. 보면 1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 그럼 여기다 갖다 넣으면 돼 그냥. 그럼 뭐가 나오냐면 1 더하기 h의 제곱이니까 h제곱 2h 플러스 1이 나오고 빼기 f니까 빼기 1 나오고 분모에 h 있죠. 자 없어지고 약분되고 h 플러스 2가 되는데 h 0으로 가니까 2가 나와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f'1을 내가 지금 현재 구한 거야. 그지? 1에서 한 점에서의 미분 계수. 근데 저 식에다가 요걸 한번 넣어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h의 제곱에서 빼기 x제곱을 해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2xh 더하기 h제곱이 나오는데 분모있는 h와 약분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2x 플러스 h가 나오면서 h가 0으로 다가가게 되면 얘는 어디로 극한값을 갖게 되냐면 2x라는 극한값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x제곱이라는 원래 fx라는 함수의 너를 도함수라고 부른다고. 즉 도함수라는 거는 함수값으로 어떤 값을 가진 함수냐면 미분 계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거예요. fx의 미분 계수들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가 이름이 도함수야. 내가 f'x가 2x인 걸 구했지. f'1을 구하고 싶다며. 그럼 내가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지. 그 2가 바로 누구야? f'1인 거라고. 그러면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f'5를 구하고 싶어. 그럼 2 곱하기 5니까 10이 바로 나온다고. 그래서 x라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이걸 일반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매번 번번이 다시 구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도함수를 내가 알고 있으면 임의의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fx를 미분한다라고 불러요. fx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fx를 미분하시오, x제곱을 미분하시오는 fx의 도함수를 구하시오가 된다고. x제곱 미분한 게 이거라고. x제곱 미분하면 2x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도함수의 그러니까 요 미분을 구하는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 배우게 되냐면 x의 n승의 미분을 배우게 됩니다. 자, 미적 원에서는 x n승의 미분과 저 밑에 있는 곱의 미분법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배우면 여러분이 미분을 못하는 함수가 없어요. 모든 함수들을 다 미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 n승의 미분은 어떻게 하게 되냐? 굉장히 쉬워요. fx가 x n승인 거잖아. 그러면 f'x라는 거는 방금 했잖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다고. 어떻게?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빼기 h. 자, 이 식 자체를 기억하세요. 근데 이 식이 대단한 건 아니고 여기서 a 자리에 그냥 x가 들어간 거야. 요게 도함수의 정의라고 부른다고. 이거의 극한을 계산하면 도함수를 구하게 된다고. 이거에다 x n승을 넣어볼게. 자, 어떻게 생겼냐면 x 플러스 h의 n승에서 x의 n승을 빼게 되고 이거를 h로 나누게 된다고. 자, 이렇게. 그럼 n승 빼기 n승 인수분해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y의 n승 빼기 x의 n승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y 빼기 x에 y의 n마 1승, y의 n마 2승 x, y의 n마 3승 x제곱,
x의 n-승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됐던 거 혹시 기억나니? 공수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 할 거야. 자, 너 빼기 너가 일단 있겠죠. h가 되겠지? 그 다음에 너의 n-승 x 플러스 h의 n-승 더하기 x 플러스 h가 n-2개고 x가 한 번. 그 다음에 더하기 너가 n-3개고 x가 제곱 더하기 쪼르륵 마지막에 x의 n-1승까지 분모에는 h가 있어요. 자, 어떻게 돼? h끼리 약분되죠. 0분의 0꼴 약분했고 h를 이제 0으로 보냅니다. 0으로 보내주시면 x 플러스 h가 다 뭐가 되냐면 x가 돼버려요. 그죠? 그럼 얘도 x의 n-1승, 얘도 x의 n-1승, 얘도 x의 n-1승 요 항들이 하나같이 다 뭐가 되냐면 x의 n-1승이 된다고. x의 n-1승이 몇 개예요? 이거 항의 개수 몇 개야? x 기준에서는 x의 0, 1, 땡땡땡 n-승까지니까 n개야, n개. 그러니 너가 뭐가 되냐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되더라는 거야. 이게 x의 n승의 미분입니다. 오늘 수업 자면 상당히 곤란할 텐데 나중에. 자지 마라. 정신 차리세요. 자. 요 x의 n승의 미분을 그래서 배우면 요거는 과정만 간단히 보여드린 거고 외우기만 하면 돼. 어떻게 돼? n이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차수는 한 개가 깎여. 이게 끝이야. 해볼까? 자, x에 4승을 미분했다 치자. 미분하는 건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는 건 미분 내 표기예요. 4가 앞으로 나와. x에 차수가 한 개 깎여.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요 미분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너가 실수배가 되면 똑같이 실수배가 돼요. 왜? 미분계수라는 건 뭐다? 어차피 극한의 개념이야. 극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수배가 되면 당연히 실수배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극한끼리, 미분계수끼리 얘네끼리 더하거나 빼더라도 따로따로 극한을 계산할 수 있어서 따로따로 미분계수끼리 더하거나, 그러니까 도함수끼리 더하거나 뺄 수가 있어. 그래서 요게 일단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미분을 할 때의 특징이 있는데 자, 요걸 좀 써줄게요. fx 더하기 빼기 실수배의 gx를 미분을 하게 되면 f'x랑 더하기 빼기 실수배의 g'x 이렇게 쓸 수 있다. 실수배를 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에 한해서는 미분을 했을 때 따로따로 미분이 된다는 거야. 근데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다 x의 n승 같은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미분이 되는 거죠. 뭐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자, 이런 거를 미분을 한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미분을 하냐면 3은 일단 앞에 있고 그대로 실수배 된 거니까 x제곱을 미분한 게 뭐냐면 2가 앞으로 나온다고. 2. x에 2에서 1 빼면 1승 더하기 2. x의 1승이니까 1이 곱해지고 x의 0승인 거지. 더하기. 자, 상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상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0이에요. 왜 0일까? 그리고 애초에 미분이라는 건 뭘 구한 거야? 미분 계수를 구한 거야. 그지? 근데 상수함수는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건데 미분 계수는 뭐 어디서 온다? 평균 변화율에서 와. 상수함수의 평균 변화율은 항상 얼마다? 0이다. 당연히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들은 미분하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x의 0승은 1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너는 이렇게 6x 플러스 2가 됩니다. 아마 이거는 미적분 1을 한 번이라도 들은 학생은 다항함수 미분은 다 할 줄 알아요. 사실은 이거는 뒤에 우리 도함수 활용이나 적분 파트 가면 계속 미분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이 돼 있을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함수를 구하는 방식과 xn승의 미분을 통해서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거를 간단히 배워봤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곱의 미분법과 그 다음에 나눗셈을 이용한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다뤘던 것들 문제 조금 풀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43페이지 잠깐 볼까? 평균 변화율의 정의, 기하학적 의미 해서 2점 해갖고 연결해서 직선의 기울기 뭐 당연한 얘기죠. 아까 다 설명한 내용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 구해봐라. 그러면 1부터 4까지니까 분모는 4 빼기 1이라는 거야. 분자는 f4 빼기 f1인 거죠. 함수마다 다 다르겠지만 값 다 대입해서 그냥 연산만 하시면 됩니다. 평균 변화율 못 구한 사람 아무도 없다. 굉장히 쉽다. 넘어갑니다. 자,
미분 계수는 다른 말로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기도 해. 순간적인 어떤 변화율인 거고, 그때 요 미분 계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증분이라는 건 x의 변화량을 뜻하는데 x의 변화량이 점점 0으로 다가갔을 때 y의 변화량 점점 0으로 다가가고 그 둘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 뭐 다 다뤘던 이야기고, 미분계수를 구해라. 정의에 따라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잘 보면 보기 3번에 우리 45페이지에 괄호 3번, 그 다음에 괄호 4번 요 두 가지를 볼 건데 얘는 이제 정석책이 상당히 특이한 겁니다. 왜 특이하냐면 사실은 미적분 1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유리함수라든지 무리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미분계수, 미분을 사실 원칙적으로는 잘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은 요 미적분 2에서 배우게 되거든. 근데 요 미분계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도 유무리 함수 정도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거야. 자, 봐봐. x분의 1에 대해서 우리가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게.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요. 분모는 x 빼기 1. 분자에는 fx 그대로 써주고 빼기 너의 1에서의 함수값을 써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그 극한의 구조를 봐. 자, 1 들어가면 0이죠? 분자도 1 들어가면 0이에요. 0분의 0꼴의 극한이고 0분의 0꼴의 극한은 우리는 약분해서 해결한다고 했어. 그 중에서도 이런 형태는 통분을 하기도 한다고 했어. 통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x분의 1-x 나오지? 그지? 근데 분모가 x마일이지? 약분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x분의 1이라는 함수 1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x분의 1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누가 봐도 얘는 접선 그으면 이렇게 생겼지? 그지? 왜냐면 x분의 1은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야?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접선 자체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모습이 나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루트 x도 마찬가지죠. 요까지만 해볼까? 자, 루트 x 있고 역시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한다고 치면 식은 어떻게 된다? x 빼기 1분의 루트 x 빼기 너의 1에서의 함수값 빼기 1 역시 x를 1로 보낸다. 그럼 이거 극한의 계산은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유리화하고 약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연습했다. 넘어갑니다. 자. 이 단원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분 가능성, 연속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모칸 있죠? 46페이지에 네모 박스 보시면 함수 안에는 연속함수가 있고 연속함수 안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즉 미분 가능한 함수면 무조건 연속이 돼야 됩니다. 연속이라고 해서 꼭 미분한 가능한 함수는 아니다. 불연속이 되면 연속이지만 이렇게 뾰족한 여기도 정확히 절대값 x를 가지고 발레를 보여주고 있죠.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된다. 그래서 가끔 이런 식으로 어떤 점에서의 연속성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조사하라는 거는 연속이면 연속이다, 불연속이면 불연속이다 써주고 그때 그것에 대한 판단을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성도 0에서의 좌미분, 우미분계수 존재하는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둘이 각각 1과 마이너스 1이라서 불일치하니까 미분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낸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3-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x제곱 3x 플러스 4.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해달래. 그러면 b 빼기 a분의 b 빼기 fa죠. 그래 놓고 이걸 그냥 대입하는 거야. b, a 대입해서 계산만 하는 거야. 자, 분자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b제곱 3b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 3a 4는 없어지죠? 그리고 묶을 수 있어요. 제곱 묶고 ba 이렇게 b 빼기 3으로 묶고 그럼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b 마이너스 a에 b 플러스 a에 플러스 3에 b 마이너스 a가 남지, 그지? 분모에는 b 빼기 a가 있습니다. 약분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약분되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 b 플러스 a 더하기 3이 나오죠. b 플러스 a 플러스 3이 나온다. 요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에서는 뭔가 극한을 보내거나 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그냥 평균 변화율 자체를 구해달래. 그럼 만약에 평균 변화율 1이고 b가 a 플러스 2면 ab의 값 갖다 대입하면 바로 나오겠죠. 평균 변화율 구했고, 자, 바로 3번. C에서의 미분계수와 1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같을 때 C를 A, B로 나타내봐라. 그러면 C에서의 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거. X는 C에서의 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C에서의 미분계수니까 X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C로 가야 돼요. 분모는 X 빼기 C를 써준다고. 그래 놓고 똑같이 쓴다고. X제곱 3X 4 빼기 C제곱 빼기 3C 빼기 4. 근데 요 구조가 요 구조랑 완벽히 같죠? 그래서 다 날라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남냐면 약분이 돼서 뭐가 남냐면 X 플러스 C 플러스 3이 남는다고. 이렇게. 근데 X가 C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C를 대입한다고. 그러니까 2C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너랑 2C 더하기 3이 같다. C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성질을 알려드릴 건데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억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함수는 몰라도 2차 함수는 자주 나오는 함수라서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을 니네가 연결을 했어. 이렇게 기울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과 평행하게 접선을 긋게 되면 요 접점의 x좌표는 항상 A, B의 어떤 특징을 가져? 그죠? 너의 평균을 갖습니다. 평균. 이거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뭐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미분 계수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방법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조선을 내려보면 이만큼의 길이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게 기하학적인 특징이야. 너랑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옆에 기본 문제 3-2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아까 예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기본 문제 3-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풀고 오셔야 되나? 미분 가능성, 함수, 미분법까지 했고 고개 미분법 설명하고 51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지난 시간 연속은 조금 만만했는데 갑자기 좀 정신이 없죠. 미분계수 형태도 좀 복잡하고 미분계수라는 용어도 조금 낯설고 미분계수는 무조건 어떻게 변형한다? 괄호 안에 것끼리 뺀 것을 분모에 쓴다. 그거를 쓰는 과정에서 불일치한 부분을 적당히 맞춰준다. 괄호 1, 2, 3번 다 풀어보세요. 지금 풀었어? 많이 어렵지는 않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일단 문제에서 f'A가 2인 걸 알려줬죠? 근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f에 a 더하기 3h 빼기 fa. 항상 미분계수 변형 문제는 여러분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끼리 일단 서로 빼서 구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1차원적인 형태는. 그럼 너 빼기 너를 일단 써준다고 3h. 3h가 원래 없던 거니까 다시 분자에다가 고쳐주고 원래는 h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토막인 거야. 이쪽이 이제 미분 계수 형태이고 이쪽이 새롭게 여러분이 그냥 극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분되면 3이 되고 얘가 f'A니까 2가 되죠. 답은 6이 됩니다. 자, 옆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A 더하기 H제곱 빼기 FA인데 그러면 역시 너에서 너를 뺀 거를 분모에다가 일단은 써주세요. H제곱. 여기 다시 H제곱 써주고 이번에는
h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여전히 f'a가 되는 거는 맞지만 불행히도 이쪽에서 약분이 되는 과정에서 h가 남죠. 근데 h는 0으로 가는 걸. 그러니까 너는 0이고 여기가 2라서 곱해지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 자체가 0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죠. 분자가 fa, 너가 더하기 3h 빼기 fa 더하기 h의 제곱인데 분모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뺀 거를 써준다고. 3h 빼기 h제곱 3h 빼기 h제곱 분모는 h죠. 이렇게 다시 따로따로 이만큼이 f'a라서 2고 이만큼이 약분이 되면서 h는 없어지니까 3이죠. 역시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밑에 거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기본 문제 3-3번 풀어보겠습니다. 3-3번을 여러분이 풀다 보면 어디서 조금 막히게 되냐면 보통은 괄호 4번에서 막히게 돼요. 괄호 4번이 일반적인 변형과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일단 해보세요. 기본 문제 3-3번 괄호 1, 2, 3, 4번 한번 풀어봐라. 극한 구조를 맞춰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이 분모를 인수분해만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는 있죠. 근데 기계적으로 푼다면 너에서 너를 뺀 거를 일단 써주고 얘가 이제 원래 없던 거니까 분자에다가 다시 곱해주고 원래 있던 x제곱 빼기 1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얘는 약분이 되지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서 이제 x를 1로 보내는 거죠. 얘는 2분의 1로 가고 요게 f'1의 정의라서 3으로 갑니다.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x가 1로 가는데 이번에는 분모가 fx 빼기 f1이니까 여기다가 x 빼기를 나눠주자. 이렇게 분자에도 x 빼기를 똑같이 나눠줘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분자 분모에 x-를 나눠줬습니다. 자, 너를 나눠주고 나니까 요게 이제 뭐의 정의가 되냐면 f'1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약분이 되면서 1 들어가면 3 나옵니다. 3. 그럼 너가 3이니까 1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괄호 3번 같은 경우에는 f의 x제곱 빼기 f1 역시 x제곱 빼기 1을 분모에다가 똑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다시 곱해주고 원래 있던 x 빼기 1을 써주고 약분되죠? x 플러스 1이니까 x 1로 가면 2로 갑니다. 요게 미분계수니까 3으로 가요. 곱하면 6이 된다. 자, 괄호 4번이 조금 변형이 독특한데 자, 뭘 보냐면 일단 여태 것은 항상 fx 빼기 f1, 뭐 fx제곱 빼기 f1 이런 식으로 줬다면 여기서는 지금 x제곱에
F1이 있고 빼기 F의 X제곱 있죠. 이렇게 여기가 X 빼기 1. 자, 이거에 대한 변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fx제곱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f1 같은 거를 빼야지만 미분계수 형태로 이제 바뀌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f1을 빼주고 더해주는 방식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f1을 빼주고,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사실은 플러스니까 다시 빼줘야 되죠. 빼기 f1을 써준다고. 여기서는 요 변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하고 나면 분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빼기 1의 f1과 마이너스 f의 x제곱 빼기 f1 이렇게 바뀐다고. 이쪽에 x 빼기 1 따로 있고 이쪽에 x 빼기 1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써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어차피 따로따로 수렴하니까. 자, 그럼 요거 약분되고 2 되죠? x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f1의 값을 준 거야, 문제에서. 4라고 줬잖아. 2 곱하기 4가 됩니다. 빼기 얘는 방금 전에 변형했죠, 요거? 얘가 얼마였냐면 6이었어요. 6. 답은 그래서 2가 나온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자, 기본 문제 3-4번을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3-4번의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좀 쉴게요.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계수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x 절대값 x. 이게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거를 fx를 이제 원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 써주고, 여기가 x가 0보다 클 때, 뭐 0보다 작을 때, 연속이 되려면 위아래다 0 대입하고, 또 위아래다가 각각을 위아래 미분해서 또 0 대입하고, 그래서 미분계수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는데, 미분 가능성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했을 때 서술형에서 감점이 가장 덜한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에 입각해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x 절대값 x,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즉 우극한, 좌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은 0이죠. 자, 얘도 다 0이기 때문에 연속이 된다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감점이 가장 없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휘문고라든지 조금 그런 서술형 과정에서 감점을 잘 하는 학교를 진학 예정이면 알고 계시는 게 좋다. 자, 두 번째는 미분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미분 계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 빼기 0분의 x 절대값 x 빼기 0. 이거 약분되고 절대값 x 남으니까 0 플러스면 0이죠. 근데 사실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고 해도 다를 거는 없겠지, 그지? 얘도 똑같이 약분되고 0 보내면 0이 돼요. 그래서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요 괄호 2번 있지? 여기서의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빼기 4 절대값 x 더하기 3. 자, 이렇게 돼 있고,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0에서의 연속성 먼저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4 절대값 x 플러스 3은 3으로 가죠. 얘 0, 0, 3이니까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사실 둘 다 3으로 갑니다. 극한값 똑같고 함수값은 3이지. 그러니까 연속이에요. 근데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자, 0 플러스가 되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빼기 3 x 빼기 0 이렇게 되거든. 얘가 fx, 얘가 f0, x 빼기 0. 그래서 3이 없어지고 약분이 됩니다. x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4로 가요. 근데 x가 0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요 마이너스 4x 대신에 x제곱 더하기 4x로 바뀌게 되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3 없어지고 x 약분되고 플러스 4가 남아서 플러스 4가 된다고. 보시다시피 둘이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다르고
미분 불가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주로 어떤 함수들이 미분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냐면 절대값을 가진 함수들이 미분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실근이 될 때 얘가 사실은 절대값 x가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에서 미분이 안 된 거죠. 0에서 부호가 달라지니까. 그럼 얘는 왜 미분이 됐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 0에서의 미분계수 자체가 얼마가 나왔어? 계산을 해보니까 미분계수 자체가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이 부호가 달라졌거든. 얘는 마이너스 4고 플러스 4란 말이야. 절대값의 개념은 x축과 만나는 데서 꺾어 올린단 말이야. 꺾어 올리게 됐을 때 대칭이 되면서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근데 0이었으면 부호가 반대가 돼봤자 0이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미분이 됐던 거고 여기서는 그러한 이유에서 미분이 이제 안 되는 특징이 있다. 좀 깊이 들어가면 얘도 되게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데 직접 계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와 관련된 미분계수의 계산, 그다음 미분 가능성 판단은 근본적으로는 다 극한에 대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극한에 대한 계산을 잘 할 줄 아셔야 된다. 됐죠?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우리 5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그걸 다시 이용해서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해라 라는 이야기인데 자, 먼저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 요런 녀석이 이제 도함수를 구해달래. 도함수를 구하려면 h가 0으로 다가가는 극한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요 극한에 대한 그냥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요 자리에 이제 너를 잘 대입해서 그러면 x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3의 x 더하기 h 빼기 4 빼기 x제곱 빼기 3x 빼기 4 나누기 h. 자, 분자를 열심히 전개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서 2xh가 남고 x제곱은 없어집니다. h제곱이 남죠? 여기서 3x는 없어지고 3h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없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h를 약분 이렇게 그리고 h를 0으로 보내요. 그럼 요거는 이제 0으로 가버리겠죠? 마이너스 3과 2x가 남는다. 너는 2x 빼기 3이 되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f 프라임 x라고 부른다. 그래서 f 프라임 2는 여기다 2를 대입한 2 빼기 3는 1 이렇게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해봤다. 옆에 있는 괄호 2번을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루트 x 플러스 2로 주어져 있죠. 즉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는 극한식은 h가 0으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h 더하기 2 빼기 루트 x 더하기 2 나누기 h 이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요 극한의 구조를 잘 보시면 역시 0분의 0꼴의 극한이죠. h 0으로 가고 h 0으로 가면 루트 x 플러스 2 빼기 루트 x 플러스 2니까 0으로 가고 0분의 0꼴의 극한이니까 얘랑 얘를 약분을 하고 싶은데 루트 빼기 루트니까 유리화를 해야 약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유리화를 통해서 한다. 즉 사실상 요 도함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요 식만 쓸 줄 알면 어지간한 함수는 여러분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미적분 2를 가더라도 거기서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대수에서 배우는 다양한 함수 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런 것들을 다 요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을 해요. 새롭게 뭐 대단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다만 그쪽에 이제 또 뭔가 다른 종류의 극한 같은 것들을 조금 얹어가지고 배우는데 그것만 배우면 그런 것들이 이제 미분 가능합니다. 유리화해서 계산해봤나요? 자, 유리화 해볼게요. 유리화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서 요거를 딱 뺀 게 나오면서 h만 남지, 그지? 그래서 분자가 h에
분모는 h 곱하기 이것의 켤레가 됩니다.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2. 쇽. 자,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h 약분되고 h를 0으로 보내면 얘는 루트 x 플러스 2, 얘도 루트 x 플러스 2, 즉 2배의 루트 x 플러스 2 분의 1로 간다는 거야. 이게 이 함수의 도함수예요. 루트 x 플러스 2라는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그럼 너를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2에서의 미분계수는 2 곱하기 루트 4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답은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유제 3-6번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들이 나오는데 다 구하지 마시고 괄호 6번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유제 3-6번에 괄호 6번 한번 구해봐라. 유제 3-6번에 괄호 6번.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도함수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극한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x에 1 대입하고 얘기했잖아. 오늘 내용이 어렵다고. 오늘 수업은 극한과 연속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원래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미적 1을 내신 때 하게 되면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여기입니다. 함수의 극한 연속도 아니고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시험이 나오면. 보통 요거랑 우리 다음 시간 수업 때 하는 내용까지가 중간고사. 그 다음부터 끝까지가 기말고사.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사실 중간고사 시험 범위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오늘까지만 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 여기까지 시험인 학교도 있어. 중국어는 보통 여기까지고 휘문은 다음 시간까지고 약간 뭐 이런 식인데 학교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사실 중간고사까지의 범위를 했다는 건 거의 절반 가까이 한 거죠. 자, 해볼게요. x분의 1을 어떻게 도함수를 구하느냐. 리미트 h가 0으로 분자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fx 플러스 h. 즉 fx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h가 들어간 x 더하기 h분의 1 빼기 x분의 1 나누기 h. 요거 계산하는 거야. 여전히 어떤 종류의 극한이냐면 0분의 0꼴의 극한이야. 0분의 0꼴이니까 이번에는 통분해서 약분하고 극한을 구해주는 방식으로 통분을 해보시면 분모는 x에 x 더하기 h가 되고요. 분자는 x 플러스 x에서 x 플러스 h를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h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자, 분모에는 원래 h가 있었고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나면 이제 h0 대입해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저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도함수예요. 너를 미분한 함수.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값을 1을 대입한 게 저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1에서의 미분 계수 1이라는 점에서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왜냐하면 도함수라는 것은 무엇을 제공해 준다? 우리가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제공하거든. 그럼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요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게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구한 도함수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 미분법 해서 미분법의 기본 공식 일단 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쳐주시고 1, 2, 3, 4, 5번까지는 사실은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밑에 6번을 설명을 안 했습니다. 6번이 바로 누구냐면 곱의 미분법이에요. 자, 곱의 미분법이라 함은 우리가 fx, gx를 서로 곱했을 때 극한은 그냥 극한값끼리 곱하면 됐죠. 그죠? 근데 미분 계수는 일반적인 극한하고는 형태가 조금 달라. 그래서 그냥 곱해지는 결과가 안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fx라는 함수랑 gx를 내가
더한 다음에 미분을 한다 치자. 그러면 얘는 따로따로 그냥 미분된 결과가 나와. 이렇게. 빼도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fx랑 gx를 곱해서 이거를 미분을 하지? 그러면 각각을 미분을 해서 곱한 이런 게 나오면 오죽 좋으련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곱한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야. 그것에 대한 증명과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미적분 1에서는 어쩌구의 미분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곱의 미분법밖에 없어. 서로 곱한 형태. 그럼 여기서 상식적인 학생이라면 뭔가가 궁금해야 돼. 내가 지금 F랑 G를 서로 더한 거랑 뺀 거랑 곱한 거를 어떻게 미분하는지는 미적 1에서 배운다는 거야. 그럼 뭐가 궁금해 상식적으로? 나눈 거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궁금증은 어디서 해결이 된다? 뭘 배우면? 미적 2를 배우면 해결이 된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몫의 미분법이 나와요. fx 분의 gx를 어떻게 미분하는지가 나온다고 거기서. 하지만 여기서는 미적 1에서는 배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다항함수끼리 나누면 다항함수니? 아니지. 유리함수 형태지. 분수함수 형태지. 근데 분수함수를 미적 1에서 안 배워요. 미적 1에서 뭐만 배우냐면 다항함수만 배운다고. 근데 다항함수랑 다항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한 것까지가 다항함수야. 그러니 미적분 1에서 뭐까지 배운다? 곱의 미분법까지 배운다고. 몫의 미분법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하지만 쓸 일이 없다. 미적 1에서. 됐죠? 자, 곱의 미분법이 왜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왜 되는지를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 fx 더하기 gx를 도함수를 내가 한번 구해볼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f에 x 플러스 h에다가 g에 x 플러스 h를 더해주고 빼기 fx에다가 gx를 더한 거랑 h로 나눠주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근데 이렇게 묶은 게 누구냐면 f'x고 이렇게 묶은 게 누구냐면 g'x가 된다고. 그러니까 f'x 더 g'x가 된단 말이야. 따로따로 분리를 하면 돼요. 그냥. 얘를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는 fx랑 gx가 둘 다 미분이 가능할 때. 자, 근데 fx 곱하기 gx는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fx 플러스 h 곱하기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곱하기 gx 나누기 h.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거를 여기다 갖다 빼고 여기다 갖다 빼고 이거랑 지금 f', g'을 따로따로 구해보면 누구냐면 원래 요거지. 나누기 h랑 이렇게. 자, 너네가 이거랑 위에 거랑 식의 구조가 같아 보이니 지금? 어때요? 너랑 같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 여기는 분모 h 한 개고 여기는 두 개인데 같겠니? 애초에 구조가 아예 달라요. 근데 얘는 따로따로 쪼개더라도 어차피 h 따로따로니까 상관없지. 통분해서 올리면 되니까. 아예 다른 구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우리는 fx 더하기 h라는 녀석은 요 도함수 형태로 바꾸려면 반드시 마이너스 fx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fx를 빼준다고 일단 이렇게. 그럼 너 빼기 너니까 다시 누구를 더해줘야 되냐면 fx 곱하기 gx 플러스 h를 다시 더해줘야 되지. 잘 봐. 지금 여기서 fx를 빼주면서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생겼다고. 그러면 gx 플러스 h 플러스 fx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식이 그대로지. 그럼 이 부분이 잘 보면 fx로 묶여요. 얘 같은 경우에는 gx 플러스 h로 묶인 상태고. 자, 그럼 요거를 조금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를 딱 쪼개서 너랑 너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곱하기 gx 플러스 h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fx로 묶을게요. fx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빼기 gx 플러스 h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아니면 요걸 이렇게 쓰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요걸 fx로 묶으면 gx 플러스 h 빼기 gx가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라서. 그래서 요걸 앞뒤로 거꾸로 쓸걸. 다시 쓸게요. g 플러스 h 빼기 gx.
자, 근데 정의상 이만큼이 누구냐면 G'X라고. 이만큼이 누구냐면 F'X죠. 어차피 얘는 어디로 가? H가 0으로 가면 Gx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고 Fx랑 G'X가 곱해지죠. 그래서 결론 곱의 미분법의 결론은 뭐냐면 F와 G를 각각 곱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앞에 거를 먼저 미분을 해. 그리고 뒤에 거를 그냥 곱해.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곱하고 뒤에 거를 미분해서 곱해. 이렇게 된다. 이게 여러 개여도 똑같이 성립해요. 무슨 소리냐? fx, gx, hx 3개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실제 3개짜리 미분도 너네가 할 일이 있어. 그럼 맨 앞에 거를 미분을 해. 그리고 뒤에 걸 2개를 곱해. gx, hx. 그 다음에 맨 앞에 거랑 가운데 거 미분한 거랑 맨 뒤에 거 더하기 fx, gx, 맨 끝에 거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나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하나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그럼 3개짜리 곱의 미분법은 3개의 항이 나온다고. 2개짜리 곱의 미분법은 2개의 항이 나와요. n개짜리 곱의 미분법은 n개의 항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됐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fx 곱하기 gx에 대한 이야기다. 자, 여기까지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어떤 다항함수들, 임의의 다항함수끼리 곱한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어디를 보냐면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뭐 쉽긴 한데 56페이지 조금만 볼게요. 56페이지 보기 4번 있습니다. 56페이지 보기 4번 네, 괄호 1번 괄호 1번 요 정도 한번 미분해 보세요. 3x 4승 마이너스 5x 3승 더하기 2x제곱 빼기 7 미분을 해봐라. 밑에 놨을까? 이제 오늘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이 수학에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히 높은데 살면서 난생 처음으로 미분이라는 것을 하게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물론 미적이 처음이 아니면 감동이 덜 하겠지만 처음이라면 여러분은 최초로 미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됐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4가 너랑 곱해져서 12 x 차수가 깎여서 3 이렇게 된다고. 앞에 곱해지고 차수 깎이고 앞에 곱해지고 차수 깎이고 가 반복이에요. 앞에 곱해져서 마이너스 15 x의 제곱 앞에 곱해져서 4x의 1승 마이너스 7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상수는 없어진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곱의 미분법 나오는 거 보기 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보기 5번 보기 5번 조금 쉬운 거 연습하고 넘어가서 뒤에 것들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어 절대 전개해서 미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곱해서 이제 둘을 더하라는 소리예요. 물론 전개한 결과물이 더 간단한 경우엔 사실은 전개를 하는 게 좀 더 좋긴 하겠지. 무슨 소리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생겼을 수 있잖아. 자, 너네 보고 이거를 미분을 해달래. 그럼 여기서 곱의 미분법을 쓰고 있으면 멍청이죠. 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 뻔히 알아? x? 5승 빼기 1이라는 건 뻔히 알잖아. 그러면 이거를 미분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곱의 미분법을 하지 않겠지. 거기까지 그 정도의 안목은 있었으면 좋겠다. 얘를 왜 곱의 미분법하고 얘는 곱의 미분법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자, 해볼게요. 요거 먼저 미분하면 2x 나오죠?
뒤에 거는 그대로 써주고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한 거 1을 곱해줍니다. 왜냐면 x를 미분하면 1이고 마이너스 1은 없어지니까. 혹은 이거의 기울기 자체가 1이니까.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끝난다. 넘어갑니다. 자, 옆에 57페이지에 뭐를 밑줄을 치냐면 중간에서 조금 더 아래 정석 fx의 n승을 미분한 거 요거 밑줄 칠게요. 이것도 곱의 미분법의 연장인데 fx를 n개를 곱한 거를 이제 곱의 미분법으로 n번을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너의 n승의 미분은 어떻게 되게 되겠냐면 자, fx에 쭉 n개 있어. 맨 앞에 거 미분하면 f'x지. 그럼 뒤에 fx가 몇 개가 남아? n-1개가 남아. 즉 f'x 곱하기 fx의 n-1승이 된다고. 근데 두 번째 걸 미분해도 형태는 똑같지. 세 번째 걸 미분해도 똑같고 n번째 걸 미분해도 똑같다고. 즉 n개의 누가 존재하냐면 f'x 곱하기 fx의 n-1승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미적분 2에서 배우게 된 합성함수 미분법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미적분 1에서 용납하는 가장 조금 간단한 형태의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곱의 미분법으로 쉽게 증명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자, 요런 게 있다고 칠게요. 이런 걸 너네들어 미분을 해달래. 잘 보면 요게 fx의 역할을 하는 거지. n은 10인 거야. 그럼 10이 앞으로 나와. 일단 곱하기 안에 거를 미분한 거를 써줘. 3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원래 x 3승 더하기 2x를 써주고 10개가 아니라 9개로 바뀐다고. 이렇게 쓴다고.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이거 한 거야. 외우세요. 어디서 나온다? 곱의 미분법에서 나온다. 여기까지를 배우고 나면 이제 미분법은 끝났습니다. 미적분원에서 다루는 미분법은 요게 전부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우리 기본 문제 3-6번에 여러 가지 도함수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 안 하고 우리 괄호 1번, 괄호 3번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3-6번에 괄호 1, 3번 한번 해볼게요. 물을 마시겠다? 안 돼요.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물 왜? 탈수? 목감기? 수업은 내가 하는데 왜 너는 네 목을 걱정하는 거죠? 갔다 오세요. 사실은 앞에 미분계수 식변형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요 미분 자체는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쉬워요. 사실 곱의 미분법도 별게 없고 금방금방 하죠. 근데 약간만 연습이 필요하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너를 미분을 하게 되면 앞에 거를 먼저 미분 2x 되겠지?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써줍니다.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를 미분해서 써주세요. 요게 끝입니다. 이거를 전개해서 뭐 계산을 하셔도 되고 마지막에 도함수를 물어보니까 전개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전개하고 계산하는 부분은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자, 요거 미분. 얘는 이제 요 형태지? 요거 fx의 n승. 그러면 5승이니까 5가 앞으로 나와. 너를 미분한 걸 일단 써줘. 그리고 너가 이제 5개가 아니라 4개로 바뀐다. 끝입니다. 넘어갈게요. 요 정도 쓰셨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본 문제 3-7번에서 좀 설명할 게 있는데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할게요. 다음 ABC를 구해라. 우리가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뭘 했었냐면 함수의 극한의 계산, 특히 그 중에서도 부정형 극한의 계산을 배웠고 그 부정형 극한의 값을 거꾸로 주고 뭘 구하는 문제가 있었냐면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AB를 구하는 문제들이 있었어. 그게 이제 여기서도 미분계수 파트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미지수를 가지고 출제를 잘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요 괄호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3-7의 괄호 2번 보세요. 요게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인데 자, fx에 대해서 일단은 뭘 알려줬냐면 fx는 너가 x 4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를 알려줬고 첫 번째 극한을 줬죠. x가 2로 갈 때 x 빼기 2 분의 fx 빼기 f2 너의 극한값이 14. 그 다음에 하나 더 극한 두 개 줬죠. 리미트 x가 이번에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fx 빼기 f1 너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요 두 개의 극한의 식이 실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얘는 사실은 형태가 명확합니다. 요 좌변에 있는 요 극한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얘는 미분계수 표현이에요. 근데 어디서의 미분계수 표현이에요? x가 2로 가니까 너네도 다 2로 가면서 2에서의 미분계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2라고 쓸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얘랑 비슷하기는 한데 그럼 이것도 역시 1에서의 미분계수 표현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왜 아니죠? 미분계수가 되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고 그랬지? 우리가 여기 괄호 안에 것끼리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돼요. 근데 형태가 조금 안 맞죠. x제곱이지.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고 얘를 x1로 보내주면 된다고. x 플러스 1 곱해주면 약분되면서 x 빼기 1이 남겠지. 즉 이제는 얘가 뭐가 되냐면 f'1이 돼요. 근데 f'1의 값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요거를 곱한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는 저렇게 생겼는데 f'2가 14고 f'1이 마이너스 4인 걸 알겠어. 이거를 활용하려면 fx의 누구를 구해줘야 돼요? fx의 도함수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fx의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f'x는 4x 3승 더하기 2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요 두 개를 대입해서 a, b를 결정하시면 끝이라는 거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2 들어가면 32 더하기 4a 플러스 b가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1 들어가면 4 더하기 2a 플러스 b가 나오지. 이렇게. 두 개 연립하시면 a, b 값이 수월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뭐 유제 3-11번, 3-12번 다 비슷비슷한 종류의 문제이고요. 3-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3-11번 풀어봐라. 거의 다 했습니다. 영차. 함수를 주고 이렇게 생긴 극한을 줬는데 이 극한의 구조를 해석을 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야. 사실은 미분계수를 구해서 이제 미지수를 결정하는 방식. 미적원 취향이 좀 맞나요? 취향이 안 맞아? 취향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수에 비해서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소율이는 어떠니? 대수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건우는 어때? 응? 둘 다 어려워?
상대적이니까. 근데 보통은 조금 익숙해지면 요 미적 원을 좀 더 쉬워합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거를 8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좌변을 딱 보시면 얘는 무슨 형태의 역수가 되냐면 2에서의 미분계수의 역수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그냥 F'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걔가 8분의 1이니까 F'2는 8이겠지. 너가 8이라는 거는 쟤를 미분을 해서 2를 대입한 게 8인 거죠. 자, 미분을 합시다. 이렇게 되죠? 2를 대입해 보시면 16 곱하기 5니까 80. 2 들어가면 12A. 이렇게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6 나오죠? 이런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3-8번을 보겠습니다. 자, 3-8번부터는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오냐면 지금 3-8번, 괄호 1번, 괄호 2번 둘 다 뭘 물어보고 있냐면 어떤 종류의 극한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 사실은 3-8번도 3-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분계수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죠. 특히나 그 중에 괄호 2번 같은 거는 우리가 약분해서 조립제법 이용해서 써가지고 계산해서 풀어낼 수는 있어. 그지? 근데 이제 요거를 미분계수를 이용하면 어떻게 좀 쉽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우리가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보시면 fx가 이렇게 돼 있지? x 4승 빼기 2x 3승 더하기 x 플러스 4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요걸 극한을 구해달래요. h가 0으로 갈 때 f 1 더하기 h 빼기 f 1 빼기 h 나누기 h.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던 형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걸 미분계수 형태로 바꾸려면 여기서 요거를 뺀 게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너 빼기 너면 2h잖아. 그럼 다시 2를 곱해줘야 되지. 자, 구조를 내가 맞췄으니까 이만큼이 이제 뭘 뜻한다? 미분계수를 뜻해요. 어디서의 미분계수? 얘는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죠. f' 1을 뜻해. 근데 뒤에 2가 곱해져 있잖아. 즉 우리는 너를 줄 테니까 EF'1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죠, 사실. 즉 너를 미분해서 갖다가 1을 대입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생긴 극한을 F 자리에다 1 더하기 H, 1 빼기 H 넣어갖고 막 계산하고 복잡하게 이런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너를 미분하고 1을 대입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그럼 너를 미분하면 4, 마이너스 6, 1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이 개수만 쓴 이유를 알겠지? 1 들어가면 어차피 개수 합이에요. 곱하기 2.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심지어 fx라는 함수 자체를 주질 않고 그냥 대뜸 이걸 물어보고 있어.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10승 더하기 2x 빼기 3. 자,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분모 0으로 가죠. 1 들어간 분자도 0으로 가요. 0분의 0꼴의 극한이고 x-1이고 이 분자에 있는 이 함수 자체를 내가 임의로 fx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이렇게 fx라고 이름을 불러도 되죠. 너를 fx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 저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데 잘 보면 fx는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0이야. 그러니까 난 여기다가 f1을 빼줘도 전혀 상관이 없어. f1은 어차피 0이니까. 선생님이 굳이 f1을 여기다 붙인 이유를 알겠죠. 자, 이런 구조로 만들어주고 나면 사실은 이 식은 이와 같은 fx에 대해서 1에서의 미분계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fx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이 식을 미분해서 1을 대입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미분하면 10 더하기 2 답은 12가 된다는 거야. 그냥
원래 우리 함수의 극한만 배우고 나서 너네가 이걸 풀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 앞에 1, 0, 0, 0, 0, 0, 0, 0, 0, 2, 마3. 그 다음에 1 넣고 조립제법 한 다음에 마지막에 1을 대입, 약분한 다음에.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는 거를 미분이라는 도구로 간단하게 해결한 거라고.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너무 건너뛰었나? 이렇게 되거든. 이게 f'x거든. 갔다가 이제 1 들어가면 답이 이제 12가 되는 거죠. 우리는 f'를 구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요게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데 미분계수, 요 fx에 대한 미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그게 이제 밑에 비슷한 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요거 말고 더 이상 이야기는 없고 요거랑 관련된 거 하나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보세요. fx가 x제곱 더하기 ax 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fx가 2래. 자, 이렇게 줬대요. 그때 a, b의 값을 구해달래. 자, 이렇게 함수를 주고 이런 극한을 주게 되면 너를 직접 대입해서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풀었듯이 해도 돼. 0분의 0꼴의 극한이니까 갖다가 대입해서 약분하고 진짜 대입해서 또 구하고 a, b 결정하고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봐봐. 1로 다가가는데 분모 0으로 가죠. 수렴했으니까 너도 0으로 가야 돼.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야? f1이 0이라는 소리야. 그지? 식 한 개 나왔지. 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두 번째 식은 바로 뭐냐면 f1이 0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여기다가 f1을 빼줘도 상관은 없어.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보기 편하라고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아직은 미분계수 형태가 아니죠. x제곱 마이너스 1이라 x 마이너스 1 형태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양변에 뭘 곱한다? x 플러스 1을 곱한다. 근데 x 플러스 1은 얼마다? 2다. 곱하기 2. 자, 이제 맞춰졌지. 그지? 그래서 우변이 이제 4가 됐어. 근데 좌변의 구조가 이제 요게 뭘 뜻한다고? f 프라임 1을 뜻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사실은 이 극한을 준 거는 여러분한테 뭘 알려준 거냐면 1에서의 함수값 미분계수 두 개 알려준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고 미분해서 1 대입하고 두 개 연립하는 방식으로 AP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과 함수의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면 조금 이보다도 더 수월하게 함수 A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 대입해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고 너를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A니까 1 들어가면 3 더하기 A가 4죠. 그럼 A 값 나오고 B 값은 마이너스 1 되겠지. A는 1, B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주 잘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 리미트 예를 들면 x가 뭐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3은 1이다. 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칩시다. 그럼 분모가 0으로 다가가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f2가 3이고 그러면 이 3이라는 게 f2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 구조가 이제 미분계수 형태가 됐으니까 f'2가 1이 되겠지. 즉 다음과 같은 하나의 극한이 이렇게 함수값과 미분계수에 대한 식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사실은 얘는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잘 봐. 선생님이 여기서 분모가 0으로 다가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라고 해놓고서는 f2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분자의 극한이 0으로 가는 거지 분자의 너가 함수값이 0인 거는 아니에요. 즉 얘가 0으로 다가간다는 건 이거거든. 사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빼기 3이 0이다. 이거거든. 그러면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이 3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게 f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 연속 조건이 필요해요. fx가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으면 이렇게 줬을 때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신에서 아주 까다롭게 기니들이 출제한 학교에서는 간간히 출제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렇게 주면 fx가 다항함수라든지 연속이라든지 미분 가능하다든지 이런 포인트가 주어져 있으면 이게 다 맞아. 근데 아무런 어떤 조건이 없고 그냥 대뜸 이걸 줬으면 요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봤고, 자,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3-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fx가 밑줄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pq의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fx는 지금 두 개의 함수를 오가는 함수거든. 하나는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px라는 함수이고, 하나는 q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라는 함수예요. 이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1보다 클 때 이런 상태고, x는 1에서 미가래.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미분 가능하려면 1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속이 되려면 위아래다가 1을 대입해서 판단하면 되죠. 위아래 1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p랑 q 빼기 2가 같아야 된다. 근데 식 하나로는 부족하지. 왜냐면 이 식 하나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1에서 너가 연속인 거야. 연속인 거지 미분 가능성은 아직은 확보가 안 됐어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1에서의 너의 좌미분계수와 1에서의 너의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1에서의 좌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미분계수 정의로 구할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너의 도함수에다가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하고 너의 도함수에다가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면 그게 1에서의 좌미, 우미가 된다고. 말을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그냥 미분해서 위아래 1 갖다 넣으면 된다고. 그럼 요거 미분하고 1 넣고 요거 미분하고 1 넣고 서로 같다 식을 세운다는 거지. 그러면 3x제곱 빼기 6x 플러스 p가 되고 2 qx 플러스 아니지 빼기 6이 되는데 위아래다 1 갖다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p는 2 q 빼기 6. 요게 두 번째 식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있을 때는 최대 몇 개의 미지수까지 가능하냐면 2개까지 가능해요. 미정계수가 2개 있는 것까지 우리는 미분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유제 3-15번 같은 거, 이런 걸 풀 수 있다는 거죠. 유제 3-15번은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이쪽은 진짜 할 얘기가 많은 단원인데 이 정도만 해볼게요. 유제 3-15번 하고 나머지 정리 요거 하나 하고 연습 문제에서 딱 한 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하고 마쳐야지. 힘들어? 시계 좀 그만 봐. 일찍부터 와서 힘들지. 몇 시 전엔 끝날 거예요. 풀었어? 자, 보겠습니다. 함수가 두 개죠. 하나는 ax제곱이고 하나는 6x 빼기 b입니다. 경계는 1이에요. 즉 위아래다가 1 대입해서 서로 같다. 그러면 a는 6 빼기 b. 두 번째는 위아래식 미분해서 1 대입하는 거. 자, 미분하면 2ax고 미분하면 그냥 6이죠. 1 대입하면 2a 나오고 6인 거죠. a 값은 3이고 갖다 대입해 보시면 b도 3이 된다. a, b 둘 다 3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지금 뭘 할 거냐면 요게 이제 3-10번은 다항 함수의 나눗셈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와 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요 개념을 배우시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 자체가 공수 1에 나오죠. 항등식 파트에 나오는데 그 항등식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 때 요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못 구하지 않거든 절대. 무슨 소리냐면 아니지 못 구할 수도 있겠지. 자,
봐봐. 지금 바로 1번만 해볼 건데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너는 x 빼기 1의 제곱 qx가 있고 여기 이제 나머지가 있겠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 됩니다. 자, ax 플러스 b가 된다고. 우리는 a, b를 구하면 끝인데 요거를 사실 여러분이 미분을 안 배웠다고 해서 못 풀지는 않아요. 왜냐면 양변에다 1을 넣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얘는 없어지고 이제 여기서 a 플러스 b의 값이 나오지, 그지? 1 들어가면 얼마 나와? 3 나오나? 그지? 그래 놓고 요 b 자리에다가 a 아니지 3 빼기 a를 넣어준다고 그래. 3 빼기 a를 넣어주고 3을 넘겨. 3을 넘기고 a로 묶어. 그럼 x-1이 인수로 남죠. 3을 넘긴 게 이쪽에서 다시 인수분해하면 x-1이 양변이 약분이 된다고. 양변이 약분이 되는 상태에서 다시 1을 대입해. 안 했으면 좋겠어. 접지 마세요. 약분이 되고 나서 다시 1을 대입하면 이제 a 값이 나오게 되고 a 값이 나오면 b 값이 나오고 이게 이제 공수의 방식으로 푼 거야, 이 문제를. 공수만 배웠어도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미분을 배우면 어떤 장점이 있냐? 자, 일단 요건 똑같아. 3은 a 플러스 b. 요건 똑같아요. 양변을 미분을 합시다. 요렇게 되겠지? 자, 요거를 미분을 할 건데 여기서 딱 나눠서 너를 미분하면 2 x 빼기 1 곱하기 qx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q 프라임 x. 뭔진 몰라도 미분이 되겠죠. 다항 함수니까.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고. 이 상태에서 양변에 다시 1을 대입해요. 싹 다 날라가지. 여기 5 남지. 는 a가 된다고. 즉 공수의 방식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해요. 너네가 이거 b에다가 뭐 막 대입한 다음에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대입하고 어차피 그게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하는 사실은 미분계수를 구하는 사실은 너를 미분해서 풀어내는 것과 결론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 값이 나왔고 b는 끝났죠. 그죠? 요런 문제인데 뭐야 4인데? 왜 4지? 4라는데 A가 1을 넣고 그렇구나. 5 맞죠? 응. 5 나오고 B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된 이야기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해석하는 이 유형이 얘도 내신에 되게 잘 나오는데 보니까 정석책에는 기본 문제 유제에는 없고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여기 저기에만 있어요. 지금 3-5번 연습 문제에 밖에 없어서 요거 하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습 문제 3-5번 한번 볼게요. 연습 문제 3-5번. 여기서 f0이랑 f'0의 값이 2인 거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f'2를 구해볼 건데 일단 관계식을 뭘 줬냐면 x 더하기 y는 fx, fy, xy 이렇게 줬죠. 문제를 조금 여러분이 많이 풀다 보면 이 표현이 아마 눈에 띌 거야. 그냥 딱 이렇게 준다고. f, x 플러스 y 이렇게 주거든. 그리고 x, y는 임의의 실수. 그냥 모든 x, 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딱 시작을 해.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x, y에다가 적당한 거를 대입을 해요. 문제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이 다루게 될 수준의 문제에서는 x, y에다가 그냥 무지성으로 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구해지냐면 기적같이 f0이 구해져요. 얼마 나와요? f0은 0 나오죠. 자, 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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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하나 약분 소거되고 f0은 0 이렇게 나온다고. f0, 0 나와요. 이게 이제 괄호 1번의 답인 거고, 자, 괄호 2번은 f'0을 알려줬어. 얘를 이제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너를 알려줬을 때 f'2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f'(x) 그냥 도함수 자체를 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 요거만 알면 여러분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도함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구해. 자, f'x의 정의는 뭐냐면 위에다 쓸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x 더하기 h 빼기 fx 나누기 h. 요거 극한을 계산하는 게 도함수의 정의야. 그지? 근데 x 플러스 h 자리에 얘를 그냥 갖다 넣어주면 된다고. 다만
x 플러스 y가 저거니까 x 플러스 h는 y 자리에 h가 들어간 거지. 식을 써줄게요. 자, x, h까지. 요렇게 나오고 fx가 소거가 됩니다. 그죠? 자, 이쪽은 h 한 개 약분되고 이쪽은 하나가 남게 돼 있어. 그리고 요를 다시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h분의 f h. 자, 이렇게 남습니다. 보이나요? fx 날라갔고 h분의 xh라서 한 개 약분돼서 x 됐고 h분의 fh라서 여기다 따로 써줬어. 자, 근데 이게 바로 뭘까? 그리고 x라는 거는 요 리미트 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나갈 수 있어요. 왜 나갈 수 있을까? 어차피 x는 h라는 극한 입장에서는 상수지, 상수. 그냥 h가 변하는 거지 x가 변하는 건 아니야. x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밖으로 나가 있어도 돼. 그러니까 너는 이걸 구하달라는 거야. 더하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거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이게 뭘까? 이게 f'형이죠. 왜 그렇죠? 그렇죠. 자, 아까 f형이 0이라 그랬지. 그럼 이 h분의 fh라는 건 h 빼기 0분의 fh-f0의 구조로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물론 오늘 미분계수 표현을 배울 때는 x로 바꿔서 보긴 했어.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 x가 0으로 갈 때 이걸로 보긴 했어. 하지만 문자를 h로 바꿔도 전혀 상관은 없다고. 그래서 요게 f 프라임 0의 즉 값이 2가 된다는 거죠. 즉 도함수를 구해보면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요게 f 프라임 x예요. 그럼 이제 f 프라임 2는 4가 되겠지. 예컨대. 자, 여기서 얘가 지금 요런 구조라서 f0이 0이 나왔잖아. 예컨대 여기가 플러스 3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럼 너네가 계산을 해보면 f0 날라가고 넘어가면 f0이 그 경우에는 마3이 나온다고. 똑같은 짓을 막 반복을 하면 어떻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x 더하기 f h 더하기 3 나누기 h가 0으로 가는 극한. 이게 f 프라임 x가 된다고. 똑같이. 근데 봐. 이 구조는 그럼 또 뭐가 되겠어 어차피. f0이 마3이라며. 그럼 플러스 3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f0의 역할을 하잖아. 항상 뒷부분은 뭐가 되냐면 맨날 f'0이 돼요. 사실은. 한 3, 4문제만 풀어보시면 아 이거는 맨날 f'0의 구조를 갖는구나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x 더하고 끝. 이렇게. 오늘 숙제도 한 2, 3문제 있어요. 됐죠? 자, 고생하셨고 오늘 거 다시 말하